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 도입이 오히려 고려되고 있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바둑이나 체스 등 게임에서는 물론 신약을 개발하는 데도 인공지능이 도입됐고요. 채용 현장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결국엔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 벌써 채용 면접관으로는 활동하고 있고요. 네. 또 인공지능 요리사까지 등장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이런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 2016년에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체될 직업 순위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해당 직업의 업무 가운데 이 직업군에서 어느 정도 직업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체될지를 매긴 결과입니다. 예. 가장 대체 비율이 높은 직업 세 가지는 업무의 70% 이상이 대체될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제조업과 이 외식 서비스 그리고 교통이 여기 해당됐습니다. 예. 그리고 하위 세 가지 직업은 사업이랑 이 공학 그리고 문화나 예술가라고 연구소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언론인이 나올까 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네요. 자, 문화 분야나 예술가가 대체되기 힘든 직업으로 꼽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창작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일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을 비교적 안전한 직업이라고 꼽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믿음을 산산조각낸 인공지능이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이길래요? 네, 글 쓰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바로 오픈 AI라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데요. 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립자가 지원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개발한 인공지능인 GPT-2가 사용자가 시스템에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GPT-2가 직접 쓴 걸 한번 살펴보시죠. 연구진은 소설 반지의 제왕 속의 장면을 담은 문장을 시스템에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레골라스와 김리가 무기를 높이 들고 함성을 지르며 오크족을 향해서 진격한다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다음에 이어쓴 문장은 이 오크족의 대응은 괴상한 발톱으로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의 맹습을 날리는 것이었다. 네, 오크족을 공격하기 위해 선두에 선 김리는 난쟁이여 안심하라라고 말했다였습니다. 네. 마치 반지의 제왕을 직접 본 것처럼 직접 캐릭터 특성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사람이 썼다고 해도 믿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설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 또한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 오픈 AI사는 이 인공지능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이죠? 네, 이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예. 바로 가짜뉴스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도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연구진이 맨 처음에 핵물질을 실은 열차가 오늘 신시내티에서 탈취됐다 이런 문장을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다음에 쓴 문장을 보면요. 해당 사건은 도심의 한 철도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핵물질은 신시내티 대학의 트라이앵글 파크 핵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이렇게 썼습니다. 예. 네, 구체적인 사건의 장소와 또 핵물질이 개발된 연구소의 이름까지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연구진은 이 인공지능이 진짜 같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거나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이 가짜 글을 올리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도 출시를 하지 않은 건데요. 자, 이처럼 개발 회사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면 만약에 이런 AI가 출시됐을 때 정말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리가 결여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17일 네덜란드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인 이 빅터 게버스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260만 명을 추적 감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중국의 안면인식 관련 이 IT 업체인 센스네트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이 관리한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던 것을 이 네덜란드 보안 전문가가 발견한 겁니다.
신장은 이 위구르 소수민족이 있는 곳인데요. 예. 중국 내 이 자치구 가운데서도 분리 독립 성향이 가장 강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의 이 이름과 또 신분증 번호, 주소 그리고 직장 정보까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존재가 공개된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이 업체가 주민들의 실시간 위치까지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위치 정보는 이슬람 사원이나 호텔 등을 중심으로 670만여 곳이 체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에서 이 인공지능 기반한 안면 인식 기술을 갖춘 이 첨단 감시 카메라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자유를 침해하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말 하루빨리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딥페이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없던 일을 실제처럼 조작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네. 유명 인사나 혹은 또 정치 후보들의 표정이랑 입술 모양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더 정교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당한 적이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 사회의 혼란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리 지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국제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런 윤리 지침을 위한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예. 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7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기업의 설명에 책임을 부과하는 건데요. 네.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이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로 시작해서 6번째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의 이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이 기업에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법을 정비할 거고 또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이런 법들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네. 이 참가국들에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편으로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5월에 인권단체가 기계학습 기준에 대한 선언이란 걸 공표했는데요. 예. 이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이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이렇듯 아직은 윤리 지침이 세워지는 초창기 단계고요. 네. 우려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국제적인 움직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일본 정부의 AI 활용 윤리 지침을 보니까 기업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 이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좀 제 역할을 하려면 결국엔 인간의 가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